파라다이스 힐스는 좋지 못한 영화입니다. 물론 개인의 취향차는 있겠지만 저에겐 올해 본 영화 중 최악이더라고요. 매년 수많은 영화들이 개봉을 하죠. 그중 수많은 영화들이 실패를 경험하고요. 실패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캐릭터가 좋지 못할 수도 있고 사건이 약할 수도 있죠. 아니면 미술이나 액션, 촬영 등 다른 요소들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문제는 조금 다른 방향에 있습니다. 좀 더 깊고 원론적인 문제죠. 화려한 색을 아무리 덧칠해도 골격이 앙상하다면 언젠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 제작 기초의 내재적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앨리스 워딩턴 감독의 파라다이스 힐스입니다. 스포일러 가득합니다. 영화의 가장 큰 문제이자 모든 문제의 시발점입니다. 이야기가 굴러가지 않아요. 굴러가지 않다 보니 작가와 감독이 어거지로 움직이고 있죠. 명확한 캐릭터와 설정이 존재하면 캐릭터는 저절로 움직입니다. 정의감이 뛰어난 경찰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나타났다 라고 상황을 설정하면 작가가 움직이지 않아도 주인공이 살인마를 쫓는 건 너무 당연해지죠. 파라다이스 힐스는 이러한 명확성이 없어요. 이 명확성을 만들 정보량이 너무 부족합니다. 최초의 정보를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해도 정의감이 넘치는 경찰과 같은 최소한의 정보는 존재해야죠. 이 영화는 아무 골격도 갖추지 못한 채 이야기를 진행하기 바쁩니다. 정보가 제공되는 타이밍도 너무 느려요. 주인공은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결혼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건 오프닝 이미지이자 수미상관식 구조의 시작이니 그러려니 하죠. 그 뒤의 시퀀스는 의문투성입니다. 주인공이 도망을 가다 바로 붙잡혀 오더니 자신에게 최면을 걸지 말라고 하죠. 이러한 상황이 관객의 유추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줬다고 최면을 걸지 말라는 거죠? 치료라고는 하는데 이곳은 어디인가요? 주인공은 정신병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정말 억울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은 기도원 같기도 하고 무릉도원 같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렇다고 감독이 미스터리 방식으로 연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궁금증보단 답답함이 발생하죠. 관객들은 최면 걸지 말라고 하니 아, 여긴 나쁜 교육을 하는구나 라 생각되고 주인공이 도망치려 하니 아, 여긴 위험한 곳이구나 라고 유추해야 하죠. 머리론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감정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캐릭터가 갈등을 해도 관객들은 그 갈등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죠. 주인공에게 동화될 시간도 충분한 정보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마는 아마르나와 친구를 맺은 뒤 같이 도망치기로 약속하죠. 하지만 수면제가 든 우유를 먹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는 갑자기 도망을 포기하죠. 마음에 안 들던 치료도 군말 없이 받습니다. 뭐죠? 주인공의 영혼이 교체됐나요? 아니면 갑자기 이곳이 좋아진 건가요? 캐릭터의 설정이 명확하지 않으니 인물의 방향성이 갈팡질팡합니다. 상황 설정이 명확하지 않으니 이곳의 위험성도 알 수가 없죠. 주인공이 아무리 소리쳐도 실질적 위기감이 체감되지 않습니다. 그 공간도 주인공을 절박하게 만들거나 갈등을 발생시키지 못하죠. 거대한 반전이 나오기 전까진 이 밋밋한 상황을 관조해야 합니다. 이야기는 정체되고 주인공은 한없이 방어하게 되죠. 앞에서 언급한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영화의 대부분 시퀀스는 인과관계의 중간 단계를 생략해버린 것 같습니다. 왕은 슬프다 라는 문장으로 우리는 왕이 슬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라면 왕은 사랑하는 왕비가 죽어서 슬프다와 같이 감정적으로 동화될 수 있는 최소한의 설명은 존재해야죠. 우마와 아마르나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사랑에 빠집니다. 자신의 변한 모습을 좋아하던 클로이는 우마의 말에 갑자기 섬을 떠나겠다 결심하죠. 유는 끝까지 자기는 남겠다 하더니 우유를 응시하다가 자신도 섬을 떠나겠다 합니다. 우마의 남자친구인 마커스는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사실 스파이였어요. 또한 스파이 짓을 하다 여자친구를 쿨하게 보내주며 상관에게 거짓 보고를 하죠. 그리고 자신과 똑같은 복제인간과의 관계가 이렇게 쉽게 해결돼도 되나요? 이 영화의 주제와 맞닿아 있고 가장 큰 갈등의 골로 보이는데 정말 대충대충 넘어갑니다. 인물이 등장하면 주인공과 서브플롯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서브플롯이 해결돼야 등장과 퇴장이 명확한 캐릭터라 말할 수 있죠. 모든 캐릭터와 상황이 인과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감독의 주제의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죽어버린 캐릭터예요. 과연 우리는 영화가 끝나고 어떤 캐릭터가 기억에 남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던 캐릭터는 누군가의 의지가 아니라 각자의 개성과 성격을 가지지 않았나요? 사실 이럴 거면 영화가 아니라 웅변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영화가 하고자 하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의미도 있고요. 하지만 전달 방식에 있어 그 고민이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이 영화를 홍보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있죠. 그건 바로 의상, 소품, 배경이죠. 사실 영화의 부족함을 가리려 한 홍보로 보이지만 충분히 홍보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치료의 목적으로 존재하는 파라다이스 헬스는 사실 신부 수업과 공주놀이를 위한 공간입니다. 여성스럽다라는 단어의 집합체죠. 감독은 이러한 묘사를 위해 선입견을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오랫동안 여자의 색이라 칭해지던 분홍색을 과감하게 사용하고 시종일관 드레스를 입히죠. 헤어 메이크업방, 요가방 등 공간의 선택도 적절합니다. 주제의식이 강하게 드러나면서도 접근성이 높죠. 사실 조금 과한 느낌도 있어요. 약간의 거북함이 있긴 하더라고요. 호두까기 인형,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연상되기도 했습니다. 조금의 재해석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팀버튼의 미장센처럼 익숙함 속에 이질감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좋은 미장센이었지만 개성 있는 자신의 것으로 보이진 않더군요. 서스펜스를 주는 과정들이 너무 클리셰에 의존합니다. 결과는 뻔하더라도 당장 눈앞의 일은 예측이 힘들어야죠. 시종일관 관객과의 수싸움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멋진 공간을 마련하고도 그 공간을 적극적으로 쓰지 못하죠. 고작 해야 복도입니다. 샤이닝의 상상력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맨 인 더 다크의 밀도를 원하는 것도 아니죠. 사실 서스펜스라는 게 정보량의 차이만으로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영화는 이미지로만 승부를 보려 합니다. 누가 쫓아오면 무섭겠지?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관객들은 그 정도로 순박하지 않아요. 그 수준의 트릭을 해체 못할 정도로 무지하지도 않죠. 그리고 마지막 대립은 제 개인적으로는 무리수로 보였어요. 판타지라곤 하지만 판타지의 장르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중반부 반전 이유는 오히려 SF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마지막 공작 부인의 전기 흡수 장면은 조금 당혹스럽더라고요. 물론 개인차가 분명히 있겠지만 세팅 단계에서 조금 더 장르성을 보여줬다면 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쉬움이 많은 영화였습니다. 편집에서도 중요한 게 잘려나간 느낌이죠. 아버지의 기억이 담긴 펜던트를 분실했다가 다음날 갑자기 찾아서 목에 버젓이 걸고 있더라고요. 제가 집중을 못해서 그 부분을 못 본 건가요? 1시간 30분을 맞추기 위해 어거지로 편집한 느낌이에요. 사실 비슷한 설정을 가진 마이클 베이의 아일랜드도 136분이에요. 94분의 시간으로 이 이야기를 담기엔 부족해 보였습니다. 단순히 영화의 길이가 지루함을 유발하진 않죠. 오히려 몰입도 떨어지는 전개가 더 지루함을 발생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제작 기초의 파라다이스 힐스 적정가는 4,000원입니다. 어쩌면 작은 아씨들과 유사한 주제를 공유한 영화입니다. 하지만 그 표현에 있어선 넘볼 수 없는 벽이 있어 보입니다. 주제는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되어야 해요. 관객들은 감독의 강의를 듣기 위해 오는 게 아니니까요. 이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더 좋은 리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